자,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얘기하는 시사 토크,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검찰 얘기, 또 사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검찰 이번 주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쯤 처분이 나올까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네. 지금 국정감사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런 폭탄을 스스로 터뜨릴 이유가 있을까요? 하더라도 국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11월 합니다. 이후. 네. 예, 지금 오늘 법무부 국감 있고요. 네. 오늘 18일에 서울 고지검, 21일에 대검. 이거 했다가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나오면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으로 모든 국감 이슈를 빨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없다면은 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올 거라는 보도도 있고 이달 안에 결론 낼 거라는 관측이 있기도 합니다. 네. 검찰이 아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으로 모든 국감 이슈를 끌고 가고자 한다면은 국감 중에 터뜨리겠지만, 아니면은 국감이 끝난 직후에 하지 않겠냐. 네. 그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언제 결론을 내리든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서 주가 조작에서도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기소하면 부담이 클 것 같기도 한데, 뭐 제가 봤어도 지금 정말 간 큰 거 아니면 지금 이번 주는 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불기소는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하든 국감 후에 하든. 예, 검찰이 자초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건 처리가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첫째는 공범들은 일거에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공범 이렇게 다수의 관련자들이 있는 사건은 일단 밑에서부터 훑고, 네. 그리고 가장 우두머리 꼭대기를 부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처분의 기준을 결정하죠. 뭐 불기소, 뭐 기소유예, 뭐 구공판, 아니면은 뭐 이제 그 구공판 기소, 이런 네. 구속 기소, 이런 식으로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김건희 여사만 유독 빠졌어요. 네. 이건 누가 어떤 법조인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범 중에 일부만 남겨놓는다. 말이 참 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네. 하나는 말씀드리려면은, 사실 이게 주가 조작범들의 전통적인 수법인데,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그렇죠. 유력 정치인, 이런 고위 공직자를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문제되면 자기 구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주면 다른 공범들도 이제 면제가 될 수 있고, 네. 형을 안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돈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돼요. 다 뭐 전주 이런 사람들 끌어들 때 다 주저주저 할 때 이 네. 사람도 들어왔어. 했어,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게 이종호 문건에도 나와 있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처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증권회사 직원들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 네. 얼마에 팔아달라, 사달라, 그리고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기일에 나와서 다 증언을 했어요. 네. 뭐 이 거래 한 건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통정 매매가 맞다. 이런 저가하고 고가 수준 중간에서 매입해 달라고 부탁한 게 맞다. 예. 이건 어떤 결정은 불기소 처분하면 그러니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처럼 기소된 9명 모두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만 왜 불기소하려는 겁니까? 지금 검찰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미 샤넬 화장품하고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으니까, 네. 주가 조작 혐의에서도 불기소 처분해서 김 여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9명이 기소됐는데 1심에서 7명이 유죄, 네. 항소심에서 2명이 추가로 유죄가 되면서 방조죄. 9명이 다 지금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지금 법원의 판결문대로 하자면은 이것도 김 여사도 주가 조작범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네. 그 법원 행정처에 대한 네. 법사위 국감이 있었는데, 예, 왔었죠. 어제 거기서 정청래 네. 법사위원장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게 네. 질문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범이다라고 네. 하니까 답변이 판결문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답을 했어요. 판결문에 따르면은. 예. 그러니까 그 얘기,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가
그 판결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 통정 매매했다,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법원 행정처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다만 검찰의 공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불고 불리의 불고 불리의 원칙을 원칙.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럼 지금 그러면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려고 하느냐? 네. 제가 몇 가지 한 3가지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첫 번째는 검찰총장이 사실 모든 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했잖아요. 네. 왜 배제했죠? 가족이니까. 둘이. 이해 충돌 때문에 네. 배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총장들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런데 김호수, 이원석 안 했죠. 네. 지금 심우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럼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결단하라고 총장 두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 검찰총장이 자신이 김건희 여사 가족도 아닌데 왜 수사지휘권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명운이 걸린 일인데 검찰총장들이 뒤로 물러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요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 검찰 지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왜 눈치를 보냐? 이원석 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찐윤 중에 찐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환 조사하는 외관상 절차를 공정한 절차를 하겠다는 얘기했다는 이유로 반윤으로 내몰렸잖아요. 네. 그걸 본 심우정 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용산 눈치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창수 오자마자 한 게 뭡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되 네. 검찰청사로 꼭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이 아니더라도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 들었습니까?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기는 서울중앙지검장 왜 어겼겠습니까? 대통령 알아보니까. 용산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불고 불리의 원칙입니다.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고 그 모녀가 23억 가까운 이득을 봤다고 주장을 해봐야 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불고 네. 불리의 원칙. 그래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기가 아무리 심정이 유죄로 보이더라도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려고 이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사실 불고 불리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건 같으면 당연히 공범들 다 처벌받는데 기소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검찰 이게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뭐 1000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지나면 다 이렇게 큰일 날 건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담당자들이 일합니까? 못 잘라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당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예. 제가 검사라면 뭐 이 정권이 존속하는 기간에 자기 인사를 챙겨야죠. 그 나중에 그리고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검찰 현직으로서 어디까지 갔느냐는 변호사가 됐을 때 수입을 얻는 수단인데 네. 지금 뭐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튀면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자기가 이 정권 하에서 인사에 최대한은 뽑아 먹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면 감히 누구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기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직도 짚어주셨는데 인사를 2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하여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한 뒤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 주식을 매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기자님 어떤 내용이 좀 설명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겨레 신문이 2차 주가 조작의 주포 네. 김모 씨, 1차가 이종호 씨고 2차가 김모 씨인데 검찰 진술 조서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2021년 10월 30일 검찰 진술 조서에서 네. 진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2차 주포 김 씨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이후인 결혼은 2012년 3월에 했거든요. 네. 2012년 7월과 8월 주가 방어 등을 권오수에게 요청을 하니까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은 결혼 이전의 일이라고 해명했지만은 2012년 3월 결혼 이후에도 의심 거래가 있었던 셈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 7월 거래와 관련해서 김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방어를 요청하자 권오수가 김건희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누가 주문을 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권오수에게 부탁을 했으니 권오수가 그렇게 해준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장님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워집니다. 내일 리포트 발견되오니 혹시 주변에 물 타실 분 있으면 조금이라도 방어해 주세요 했더니 약 40분 뒤에 김 여사의 이 정권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제도 이것도 저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토론에서 그랬잖아요. 네. 김 여사는 손해만 봤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맥락도 있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가 조작 사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의혹 전혀 몰랐다라고 선을 그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또 김 여사 예. 편에서 들은 해명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건 그대로 전했죠. 예. 거기에 반박한 내용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느냐 도이치모터스가 1,000억이다. 네. 근데 1,000억을 뭐 우리 와이프 10억 돈 갖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네. 했었고 4천만 원 손해 봤다라는 건 다들 아시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골드만삭스 전 임원이었다고 하는 누구가 잘한다고 하니 1인 매매 그러니까 맡겨달라고 네. 위임, 예. 해달라고 좀 관리 좀 해달라고 계좌를 맡긴 거지 그 운영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아니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저는 좀 그 왜 하더라고요. 그건 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세 가지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죠.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그때 36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계좌에 10억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서 유죄받은 그 전주 100억이 더 들어가요. 그럼 충분히 움직일 수 있죠. 4천만 원 손해봤은 거 아닙니다. 23억 이익 받죠. 최은순하고 합쳐서. 그리고 다 거짓말이네. 1인 매매라는 것도 그러니까 계좌를 맡겼다는 것도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투자증권 직원 2명이 나와서 구체적 그리고 녹취록도 남아 있었어요. 뭐 고가는 2,500이고 2,300인데 그 선에서 사들여 보겠다. 근데 한 번에 사들이지 않고 조금씩 사들이면서 그때 그때마다 보고하겠다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인 그 계좌만 맡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두 거짓말이었다. 네. 그게 결국은 밝혀졌습니다. 그런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 저는 이것도 이해를 가요. 왜냐면은 예? 뭘 물어봤을 때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야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더 믿어야지. 설명을 그걸 구하겠습니까? 자꾸 반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부부 간의 관계에서 뭐 그 말씀인데 어쨌든 상황상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가 될지 국감 이유가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사건. 지금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하던 검찰 결국은 지난 2일입니다. 최재형 목사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 뭐 등등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불기소 이유, 논리 이것도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불기소 논리는 이제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예. 샤넬 화장품, 디올백 등에 대해서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그리고 선물 수수 경위, 최 목사가 요청한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네.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해 당사자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공직자가 아니니까 뇌물은 아니지만은 네. 이런 대가성 선물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다 이렇게 그런 게 판단한 건데. 있어요. 저는 처음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려면은 예. 김 여사 관련돼서 압수수색도 하고 통신 조회도 하고 예. 검찰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철저하게 수사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한 뒤에 그래 해도 믿기 어려울 텐데 네. 그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하나도 한 게 없어. 소환 조사도 뭐. 그러고 나중에 나서 했는데.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명품 가방 객관적 증거 다 확보해서 봤는데 그거밖에 없더라. 이래. 일체의 다른 고리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했는데 그렇더라 이렇게 예.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고 불리의 원칙이 따른 네. 겁니다. 제가 검찰에서 특수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들, 특수통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몇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선 수재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선에서 돈 받는 거. 이미 당장 취임식 초청한 거, 취임식 VIP 만찬에 초대한 거 이것만 해도 이후에 대가를 주면은 이게 선물이 아니라 대가성인데 그럼 그건 알선 수재로 봐야 될 것 아니냐 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검찰은 그런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 사건 뭐 네. 매우 적극적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만 앞에 서면 검찰이 참 작아져요. 네.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그 1회 있잖아요. 지금 불기소 이후 동의하신지도 궁금하고 이현주 변호사님. 1회에 그쳤다 요청한 게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게 결국은 무혐의하는 계기가 되는데 횟수가 중요합니까?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전 뇌물 사건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번 했으면 괜찮아요? 그때 다른 게 검찰이죠. 예. 예. 그러니까 불기소 이유를 쓰다 보니 네. 뭐 이것도 뭐 한 번 끼워 넣어야겠다라고 네. 해서 넣는 거지 검찰 자신도 이렇게 쓰면서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장면은 딱 나오잖아요. 공개 브리핑을 하지 않고 그렇게 애를 써서 했는데 네. 5개월 수사를 했잖아요. 비공개 브리핑 하잖아요. 네. 언론이 앞에 부분만 찍겠다 안 돼. 사진도 안 남겼잖아요. 예. 왜? 박제되니까. 예. 디올백 무혐의 처분한 검사라고 박제될까 봐서.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거 일단은 청탁을 뭔가를 하면서 청탁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무한하거든요. 그렇죠. 모른 그래서 척하고 주죠. 그 전에 뭐 얘기를 하다가 넌지 얘기를 하다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먹히면 선물을 그걸 준다든지. 검찰이 밝혀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을 봐서 정황적으로 봐서 이거는 대가성이 있구나. 그래서 진지하고 뭐 이렇게 예, 이거를 제가 꼭 들을 테니까 인사를 좀 누가 그럽니까? 게다가 주고 모른 나서 척을 주죠. 뭐 언제 됩니까라고 안 하죠.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이게 그러니까- 뇌물입니다 주면은 그거 누가 받아요? 누가 받습니까? 아 이거 우리 친분이 있어서 아유 주는 거 아유, 선물인데 그냥 내 쓰십시오. 건 받아도 돼 괜찮아 뭐 이런 거 그래 주죠. 이래 주는 거잖아요. 그거 받는 방법도 그렇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사진을 찍어서 샤넬 화장품 찍어 보내면 만나주고 디올백 찍으면 만나주는데 양주 전통주 사진 보내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그 특수동 검사들이 그러더라고.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예. 죄질이 나쁘다. 받는 나쁘다. 수법이 예, 예. 그렇게 우리 검사들도 잘 압니다. 그 네. 엄청난 검찰 정관이 사건을 들고 찾아올 때 이 네. 사건 잘 봐줘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뭐 그 뜻이잖아요. 우선 식사를 네. 냅니다. 뭐 식사하고 골프 같이 치고 네. 그 다음에 그 로펌의 새끼 변호사가 의견서를 하나 들고 옵니다. 그럼 다 아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 알아보고 그럼 일심점심인 왔다 거죠. 갔다 하고 이러지. 누가 부탁하면서 이거 봐줘야 됩니다. 이 사람 왔으니까 누가 그럽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 면 깎이게 체면이 있는데 아 그 형제 몇 호 사건 있잖아. 그 피자가 이런 억울한 이거는 안 말하죠. 왜 말합니까? 하여튼 이것도 사실은 제가 계속 뭐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결국 지나면 이거 다 책임 소재.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잘못한 사람은 저는 엄중하게 나중에 물어야 된다. 이 검사든 뭐 부장검사든 뭐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목적이 원래 기소해서 공소 유지해서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윤석열 검찰이 하는 거는 일단 기소해서 네. 괴롭히는 게 목적인 것 같고 자기 편은 기소하지 않는 게 목적. 기소하지 않아서 재판을 안 받게 하는 거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느껴지는 겁니다. 기소해서 반대편은 괴롭히고 네. 한쪽은 절대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 독점 편의를 갖고 있으니까 활용하는 거네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불기소 네. 처분을 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네. 여론이 지금도 왜 바닥이잖아요. 네. 그냥 바닥이 밑에 지하실도 있다 그러죠. 바닥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걸 근데 검찰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통 출신인 심우정 총장을 임명하고 중앙지검장의 기획통 출신 이창수를 안착했습니까? 네. 특수통 출신들은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찾잖아요. 야. 그리고 성깔이 나름 있습니다. 네, 성깔이 있어서. 아까 일본식으로 표현 안 하려고 하는 성깔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특수통 출신 하면은 자기가 나중에 안 다치려고 네. 여지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기획통 출신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니까 고분고분한 사람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불기소하면 결국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검찰 자체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구속시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검찰이 망하는 거는 막아보겠다는 그 일념 아니었겠어요? 그것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것도 보기 싫어서 반윤으로 내몰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9명 유죄 나온 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회부하면 유죄가 거의 확실치하게 보여지는데 기소할 수 있겠어요?
자, 또 하나의 사건 하나 더 다뤄보죠. 디올백 불기소 처분난 그날 박상용 검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어요. 요거 일단은 대 기자님께서 탄핵 사유 그리고 박 검사 입장도 한번 말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검사의 탄핵 사유는 네.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서 직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것 하나 하고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비사실을 공표하는 등 비사실 공표죄를 저질렀고 네. 공무상 비밀 누설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뭐 만취해서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뭐 오물을 뭐 설사해서 뭐 했다는 뭐 공용물 손상죄도 했다. 이게 탄핵 소추에 들어갔는데 네. 박 검사가 그 지난 2일에 있었는데 불출석했죠. 네, 안 왔습니다. 네, 불출석한 이유는 본인이 지금 소추된 탄핵 소추 돼 있는 당사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청문회에 나가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안 나간다. 이게 검찰이 동일하게 지난번 김영철 차장검사도 다 그렇게 안 얘기를 나왔습니다. 했거든요. 예. 다 이렇게 안 나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검이 아마 이거 법률 검토를 쭉 해왔는데 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자. 이게 이제 근데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이화영 사실 그래서 박상용 청문회가 이화영 청문회가 됐잖아요.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 나와서 예.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 부지사의 네. 진술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실 박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 평화기로 협회장 등과 수십 차례 만나서 진술을 마쳤다. 네. 서로 말이 맞으면 조서를 쓰고 그렇지 않은 날은 조서를 쓰지 않고 돌려보내는 걸 반복했다. 네. 그 과정에서 검찰과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서영교 의원이 이제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 부지사를 111차례나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했는데 조서는 몇 건에 불과하다. 네. 그럼 지금 저 이전 부지사 진술하고 거의 뭐 비슷하죠. 예. 그리고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공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출정시키고 구치소로 돌려보낸 것이 같은 시간에도 돌려보냈어요. 10회가 넘는다. 네. 검찰의 진술 짜맞추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박상용 검사를 국감장의 정인으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네. 불러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다음에는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말했던 거 이화영 전 부지사 네. 말 중에 진술을 짜맞추려고 뭐 안부수라든지 김성태 와서 같이 뭐 얘기했던 이걸 이른바 진술 세미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능합니까 실무적으로? 자백은 증거의 왕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혐의를 이제 짜맞췄을 때 사실 배치되는 객관적인 서면 문서 증거는 뒷받침이 안 되고 네. 상반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누를 수 있는 자백이 있잖아요. 아.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이든 준 쪽 받은 쪽 모두 제가 되는데 준 쪽이 자기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줬어요라고 하는데 안 믿을 판사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것이 근데 그 이면에는 빙산의 그 아래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대신 자기네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다 빠져나갈 수 다른 있죠. 여제들 예. 외국한 거래법 뭐 많은 것들을 사실 봐주는데 판사들은 위에 있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을 왜 자백했겠어? 진실이니까. 네. 그런데 그 밑에는 엄청난 것들이 사실 김성태만 해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자본거래법 위반을 들고 있던 거를 털어줬다는 네. 소문이 이미 무성하거든요. 그런 거죠. 다른 큰 범죄들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그 위에 빙산의 가장 위에 있는 거 그거 하나 허위라든지 뭐 유도로 해주면 본인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판사나 법원 입장에서는 그 자백할 리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유죄로 갈 것이다. 요런지 말씀 주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말을 맞춰야 되니까 진술 세미나를 하는 거다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번 그 청문회에서 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이 박상용 검사 이거 청문회 이 부분 어떤 부분 중점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래가 있었느냐, 네. 김성태나 안부수나 이걸 봐주고 이쪽을 그 이화영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 이제 대표가 연루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검찰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갈 거냐? 과연 이게 진술 세미나가 사실이냐 아니냐, 회유 협박이 있었나 없었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 되겠죠. 네. 요걸 입증하는 게 문제가 될 거고요. 지금 그 검사 탄핵이 줄줄이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버티잖아요. 네. 왜 버티냐?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요. 아, 첫 번째 검사 탄핵 소추됐던 안동환 검사 안동환이, 예.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고도 파면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사 중인 사항이고 이재명 대표와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탄핵 소추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치적 공방으로 빠져나갈 길이 있다. 네. 그리고 대검에서부터 다 한 목소리로 검사 탄핵의 문제점을 짚고 나오기 때문에 안동환 검사의 경우에 공소권 남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받았습니까? 형사처벌 아무것도 받았습니까? 없었어요? 예. 검찰이 사과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 조직적인 보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로서는 그래 해봐라. 아, 해도 우리가 탄핵 안 될 거다는 자신감이 붙은 거죠. 사실은 탄핵 소추단은 자체가 불명예니까 네. 그것만 봐도 옛날 검사들은 사직했지 않습니까? 사직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죠. 염치가 있었죠. 이제는 서로가 염치조차 없어져 가는 거죠. 그 점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뭐 이런 진술 세미나를 막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뭐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의되기도 했고 지금 경찰은 그 구치소의 수감자들을 수사할 때 또는 뭐 집행 중인 사람 그 확정 피고인 확정된 사람들을 수사할 때 공무 출장을 갑니다. 검찰에 불러서 수사를 할 구치소 가서 조사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공무 출장으로 갑니다. 근데 검찰은 불러서 수사하잖아요. 근데 다 같이 불러서 모으고 그리고 맞아. 검찰의 그 밀실에서 이런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미 그래서 경찰처럼 공무 출장으로 하자는 아닌 문재인 정부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다 민주당의 원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소한 이후에 작전을 통해서 유죄를 만들어내는 거는 네. 그거는 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서 그게 지금 111차례나 불러갔다. 항상 문제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 보면은 검찰이 관련 증인들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불렀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 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영틀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